안녕하세요. 자, 오늘 분석에서는 AI가 이끌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와르르 무너졌다가 또 어떻게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았는지 그야말로 격동의 하루를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시장의 문을 열자마자 투자자들 머릿속엔 딱 이 질문 하나가 맴돌았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나? AI 버블이 터지는 건가? 기술주가 갑자기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에 시달리면서 이 불안감에 제대로 불을 붙였죠. 자, 그럼 시간을 돌려서 바로 그날 2025년 12월 17일로 가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대규모 매도세가 시장을 덮쳤던 바로 그날이죠. 마치 AI 버블 붕괴의 서막처럼 보였던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일막, 충격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덮쳐온 갑작스러운 공포의 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피해 규모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1.81%나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추세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모든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범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라클이 미시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기로 했던 데이터 센터,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막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뉴스 하나가 AI 인프라 투자, 생각보다 돈줄이 빡빡한가? 하는 거대한 의심을 시장에 던져버린 겁니다. 오라클에서 시작된 이 악재는요, 정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당사자인 오라클 주가는 5.4% 폭락했고요. 그 불똥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AI 랠리의 주인공들에게 그대로 튀었습니다. 이들 모두 3에서 5%대 급락을 피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테슬라마저 오토파일럿 광고 문제라는 다른 이슈가 겹치면서 4.6%나 하락해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그냥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당시 시장에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섹터에서 빠져나온 돈이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공포로 기술주가 2.4%나 폭락하는 동안 저 멀리 베네수엘라, 러시아의 긴장감 때문에 유가가 오르자 에너지주는 오히려 2.2%나 오르는 정말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 거죠. 이런 공포는 숫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일명 공포지수가 17을 훌쩍 넘기면서 앞으로 시장 더 흔들릴 거니까 꽉 잡으세요 하는 경고등을 켰고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주식에만 몰려 있어서 작은 악재 하나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는 낙관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장이 끝나고 시작됐거든요. 자, 2막 반전의 충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장 마감벨이 울리고 나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 카드가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짓누르던 그 불안과 공포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엄청난 소식이었죠. 그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더블비트라는 뭐랄까 성적표로 치면 전 과목 만점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이 더블비트라는 건요, 매출과 이익, 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심지어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미래 전망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매출, 주당 순이익, 그리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 모든 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이 단 하나의 실적 발표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오라클 때문에 걱정했는데 AI 메모리 칩 수요는 여전히 짱짱하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을 시장에 다시 심어준 거죠. 이런 분위기를 딱 짚어주는 분석도 바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AI 설비 투자 모멘텀은 계속된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은 결국 시장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했죠. 즉, 하루 동안의 공포는 공포일 뿐 AI 성장의 큰 그림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너무 흥분하지 마 하고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기술주 가격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경고하면서 차라리 AI 기술을 가져다 쓰는 전통 산업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매력적이다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슬슬 비싼 기술주에서 발을 뺄 때라는 신호였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막 쏟아질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볼 수 있는 두 가지 명확한 투자 전략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성장 전략. 그래, 이런 하락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야 라고 보는 관점이죠. 반대로 두 번째는 안정적인 방어 전략. 지금 AI 쪽은 너무 과열됐어.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하고 가치주나 경기순환주로 갈아타자 하는 겁니다. 물론 두 전략 모두 각각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공격적으로 가겠다 하신다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 직접 베팅하는 SOXX ETF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 전략이 왜 유효한지를 똑똑히 보여줬죠.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한두 개 기업에 쏠리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AI 생태계 전반에 골고루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AIVC가 아주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AI 광풍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꾸준한 소비 경제에 투자하는 XRT 소매음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피해서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 하신다면 저평가 매력이 있는 일본 시장에 투자하면서 엔화 약세 위험까지 막아주는 DXJ, 일본 ETF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결국 이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AI 랠리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아니야, 우리 기초 체력은 이렇게 튼튼해 하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곧바로 그 믿음의 위기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공포와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의 혼란은 그저 하룻밤의 꿈, 단 하루의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거대한 자금 이동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이제 시장은 이른바 마이크론 테스트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